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2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가 나왔습니다. J리그 경기 결과들을 보고 야, 이거는 진짜 1등이 안 나오겠다. 2회 연속 2월이겠다 싶었는데 1등이 한 명이 나와버리네요. 어떻게 픽을 하셨는지 참 천운을 가지신 분 같은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경기를 분석해서 픽을 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맞출 수가 없는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운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진짜 상상도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게 축구토토 승무패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의 이변 경기, 말도 안 될 것 같은 픽 하나씩은 챙겨서 픽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결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이번 주 아주 큰 이슈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님이 선임이 되셨는데, 자, 그게 누구냐?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홍명보 감독님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정말 뭐 축구협회는 뭔 일을 하는 건지 클린스만 같은 쓰레기 감독을 선임해서 돈 날려 처먹고 지금까지 외국인 감독 구한다고 별 생 지랄을 하더니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하네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을 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시간 날리고 임시 감독으로 경기하고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식 선임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욕먹지 않지 않았을까? 축구협회는 참 이를 키워서 욕을 먹고 싶어 안 달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부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축구협회 생각하면 참 답답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 난장판이었던 축구 토토 승무패 42회차 결과 쭉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번 주는 주중 수요일 저녁에 K리그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43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목요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리본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금요일에 43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회차 복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가시마 대 삿포로였죠. 자, 이 경기는 뭐 처음부터 이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경기고 토사장의 보너스 경기다.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말씀을 드렸었죠. 삿포로는 이번 시즌 J리그 최다 실점 1위, 원정 기록만 봐도 최다 실점 1위, 또한 주축 자원인 나라노 타쿠마, 아사노 유야, 아오키 료타, 사라차트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아요키 료타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삿포로이고 홈팀 가시마의 경우는 J리그에서 유일하게 홈에서 1패도 없는 팀인데다가 지난 비셀고베 원정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스즈키 유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기 때문에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었고 결과는 2대 0으로 가시마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삿포로가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었었는데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삿포로 코바야시 유키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골 취소가 되는 장면이 있었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뭐 삿포로 수비가 진짜 쓰레기더라고요. 삿포로도 간간히 뭐 골을 넣을 기회는 있었지만 삿포로가 한 골 넣었다면 가시마는 두 골, 세 골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도쿄베르 대 세르스 오사카였죠.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세르스 오사카가 승리하겠다 생각이 드는 경기지만 지난 맞대결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분명히 세르스 오사카가 원정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겠지만 도쿄베르디의 경우는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이 살아나는 팀이라는 점과 도쿄베르디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추가로 언급을 드리면서 도쿄베르디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 도쿄베르디의 야마다 후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말아먹나 싶었는데 야마미 히로토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오히려 1대 0으로 앞서 나갔고 지속된 세레스 오사카의 공격에 결국 후반전 76분에 레오세아라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마치다 대 나고야
자, 이 경기는 최근 나고야가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 자원인 캐스퍼 준커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치다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후지오 쇼타 선수가 지난 나고야 원정에서 득점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했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나고야의 경우는 핵심 주전 수비 자원인 미쿠니 케네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다가 홈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기록할 수 있는 경기이고, 마치다의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는 이유로는 이번 시즌 나고야가 J리그에서 유일하게 원정 경기 무승부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5승 5패를 기록 중인데, 이제는 한번 무승부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나고야가 원정에서 3경기 연패, 그리고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는다면 마치다를 상대로 경기력적으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한 이변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마치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결과는 1대0 마치다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나고야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3연패에서 4연패로 늘어나게 됐네요. 자, 4번 경기 우라와 대 쇼난이었죠. 자, 이 경기 쇼난이 뒤통수 전문이라고 제가 최종픽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쇼난이 뒤통수 전문으로 40회차에서 가와사키와 무승부로 투표율 18%, 41회차에서는 교토상가에 패배하면서 투표율 17% 결과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3회 연속으로 우리들의 뒤통수를 칠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망할 쇼난 새끼들이 뒤통수를 3번을 쳤습니다. 제가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올라 솔바켄 선수가 AS 로마 임대 복귀를 한 점은 아쉽지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티아고 선수가 골맛을 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티아고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었고, 전반적인 경기 내용 자체도 우라와가 더 좋았었는데, 후반 막판 우라와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경기가 쇼난의 이시이 루키안 선수가 2분 만에 2골을 터뜨리면서 2대3 역전승을 기록해버리면서 투표율 6.9%의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경기는 사실상 경기력 분석이나 기록적인 면으로 픽을 하기에는 쇼난 승리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난감하네요. 자, 5번 경기 니가타 대 사간도스였죠. 우선 이 지난 맞대결에서 니가타가 사간도스 원정을 가서 1대2로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그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타니구치 선수가 현재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니가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역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기본적으로 사간도스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텐데, 지난 맞대결에서도 사간도스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니가타에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니가타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가면서 두드려 팬다면 결국에는 니가타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 니가타이지만 J리그 꼴찌 삿포로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17위 사간도스를 상대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마치다, 가시마, 가와사키, 산프이로를 상대로도 패배하지 않았던 최근 경기력을 볼 때 2연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간도스가 지난 원정에서 요코마리의 수많은 슈팅을 버텨냈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로 보고 니가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의외의 난타전이 나오면서 투표율 15%, 3대4로 니가타가 패배를 하는 이변의 결과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니가타는 최근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던 타니구치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었고, 사간도스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분석대로 경기 데이터적인 측면은 나왔지만 결과는 3대4라서 참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자, 6번 경기 이와타 대 가와사키였죠. 이 경기는 가와사키가 예전에 저희가 알던 가와사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 경기에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가와사키인데, 그 3경기에서 연속으로 득점을 하고 있는 말싱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경기에는 선발 출전을 했던 게 좀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3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정배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배는 선택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타의 한 골차 정도 승리로 선택을 했었는데,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가와사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가 4연속 무승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7번 경기 가시화 대 FC 도쿄였죠. 지난 맞대결 당시에 FC 도쿄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으나 골키퍼 퇴장으로 인한 수적인 열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가 없었다면 FC 도쿄가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FC 도쿄의 득점력이 시원치가 않고 주전 수비 자원인 방군 나간데 선수와 트레비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근 득점력이 올라와 있는 가시화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가시화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가시화의 토시마 사치로 선수가 후반전 로즈 타임인 94분에 극장골을 쳐넣는 바람에 가시화가 3대2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간바 오사카 대 요코마리 경기였죠. 자, 이 경기 간바 오사카의 경우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리그 2위인 가시마와 무승부, 리그 1위인 마치다와 지난 경기에서 송재 득점을 했지만 수비인 한다리쿠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 이후 3골을 내리내주면서 1대3 패배를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다시 간바 오사카의 최근 좋았던 경기력을 찾아올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요코마리의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홈에서 사간도스한테 패배를 기록했는데 슈팅을 26개나 기록했음에도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면에서 마무리적인 측면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최근 3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 중인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로 연패를 끊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홈 간바 오사카는 확실히 득점력이 원정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의 지난 맞대결에서 요코마리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지만 최근 요코마리의 득점력이 쓰레기다. 또한 맞대결 당시에 간바 오사카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요코마리에 비해 2배 이상의 슈팅과 유효 슈팅을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홈 경기에서는 충분히 간바 오사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봐서 간바 오사카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4대0 간바 오사카의 대승으로 끝이 났죠. 역시나 요코마리는 슈팅 숫자 자체는 간바 오사카와 대등했으나 역시나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요코마리였고 요코마리는 이 경기를 패배함으로써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4연패로 드러났습니다. 자, 9번 경기 제주 대 FC 서울. 자, 이 경기는 뭐 사실 기록적인 면으로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 경기는 그냥 이날 제주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제골 서진수 선수의 득점도 평소에 서진수 선수라면 넣지 못할 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임창우 선수의 골도 마찬가지죠. 언제 임창우 선수가 그런 중거리 슈팅을 꽂아 넣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날 기가 막힌 중거리 슛이 터져졌습니다. 제주가 3대2로 승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력 보여줬던 능력치로 분석을 했다면 제주 승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경기였는데 제주의 효과적인 역습 전개와 마무리 슈팅이 이날따라 더럽게 잘 됐던 제주였기 때문에 다시 뭐 픽을 하라고 해도 제주 승을 찍기란 어려울 것 같은 경기네요. 자, 10번 경기 김포 대 충남 아산. 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따라 양팀 모두 득점에 물꼬를 트면서 3대3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김포의 패배를 선택했었는데 그 이후로 충남 아산의 경우가 최근 5경기에서 단 1실점도 하지 않으면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수원FC에서 몬레알로 불렸던 공격수 영입을 했는데 수원FC에 있었을 때는 11경기 출전해서 1득점도 못하고 있다가 충남 아산에 와서 호세라는 이름으로 등록 후에 포텐이 터지기 시작해서 이적 후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고 3경기 출전 4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감각이 물이 오른 상태인데 충남 아산이 승격 B를 확실히 받았는지 브라질 출신 공격수 데니손이라는 선수도 영입을 마쳤죠. 그래서 주닝요, 호세, 데니손 선수로 이루어진 남미 트리오를 구성하게 된 충남 아산의 공격은 불을 뿜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데니손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았고 호세 선수는 후반전 60분에 교체 투입이 됐었네요. 이 경기에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남 아산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부러질 수도 있다. 다만 김포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충남 아산의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3대3 무승부가 나오면서 김포는 최다 연속 무승부가 3연속 무승부로 늘어났고 충남 아산은 최다 연승이 부러지게 됐네요. 자, 11번 경기 대구 대 포항. 자, 제가 이 경기 말씀드릴 때 경기력으로 볼 때는 포항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최근 대구가 패배는 하지만 경기력이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구 이 홈 대팍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바로 심판 판정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포항의 허영준 선수가 심판이 옐로 카드를 준 것 때문에 이 손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한번 취했는데 심판이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빴는지 너 이 쌍놈의 새끼 잘 걸렸다 하면서 옐로 카드 하나 더 먹으라 하면서 퇴장을 줘버렸죠. 이 장면 때문에 그렇게 점잖으신 박태하 감독님께서 손을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심판에게 이빠이 하면서 이게 퇴장이야, 이게 퇴장이야 하면서 격분해서 항의를 하다가 감독님도 퇴장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재밌는 게 코너킥 상황에서 대구의 요신호 선수가 상대편이 잡아 끄니까 신경질이 나서 팔을 휘둘렀는데 그걸 또 심판이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주면서 약간 포항에도 퇴장을 줬으니 대구에도 퇴장 하나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3 무승부가 나왔지만 대구가 막판에 김진혁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4대3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득점 직전에 에드가 선수의 핸드볼 반칙이 나오면서 골 취소가 되면서 3대3 무승부로 끝이 난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양팀의 맞대결 전적 최근 20번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대구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징크스가 이어져 가게 됐네요. 자, 12번 경기 후쿠오카 대 교토상가. 이 경기는 뭐 경기력적으로는 후쿠오카의 승리를 선택해도 되겠다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배당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쿠오카의 홈 승리 정배당 2배당이라는 게 경기력에 비해 너무 높은 정배당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승부 배당은 2.95배당으로 생각보다 낮은 무승부 배당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경기력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면 되지만 후쿠오카가 홈에서 실점이 원정보다 2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교토상가는 원정에서 확실히 실점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받쳐서 가야 된다. 또한 교토상가가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 없다 패턴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후쿠오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후쿠오카가 1대2로 패배를 했고 이 경기 역시 1대1 무승부로 끝나는 듯 했으나 후반 로즈 타임인 99분에 교토상가의 미야모토 유타 선수가 극장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2연승이 없었던 교토상가가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하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13번 경기 대전 대 전북. 자, 뭐 이 경기야말로 전북 현대의 승리가 드디어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북은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돌아온 박진섭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됐고, 박진섭 선수가 돌아옴으로써 수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홍정호 선수도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경기를 시작으로 전북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정호 선수는 이날 선발 출전을 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박진섭 선수는 후반전 79분에 한국영 선수가 부상으로 나올 때 교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문선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김진수 선수가 한 명이 퇴장당해서 없는데도 전북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고 에르난데스 선수 역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선민 선수는 출전을 하지도 못했고 에르난데스 선수는 역시 후반전 73분에 대해서야 투입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득점에 물꼬를 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발 출전해서 이날도 득점을 터뜨리면서 세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이창근 골키퍼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창근 골키퍼가 선발 출전을 했죠. 그리고 부산에서 최건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서 뛰는 최건주 선수를 봤었는데 진짜 빠르다. 스피드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그 스피드로 아웃라인까지 달리는 수준이다. 공격수인데 결정력이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날도 결정력은 최악이었지만 스피드만큼은 확실히 쓸만했다. 측면에서 무조건 뛰고 그냥 컷백만 시키면서 대전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대2 무승부가 나온 경기였는데 이처럼 좀 선발 라인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좀 픽할 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14번 경기 강원 대 광주. 자, 이번 시즌 강원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수 야구 선수가 빠지면서 최전방에 버텨주면서 공간으로 찔러주거나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빠졌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좀 떨어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이상원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도 날려먹은 슈팅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3경기 무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광원에서 어떤 선수가 득점을 기록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환민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좀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날 빵 터졌더라고요. 반대로 광주의 경우는 활동량이 굉장히 좋은 최경록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엄지성 선수는 스완지 시티로 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나마 이희균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경록 선수의 공백은 충분히 메꿔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광주가 신창무, 이시균, 가브리엘, 이건희 같은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를 하고 교체 투입을 시켰었기 때문에 주중 울산 경기를 대비해서 좀 로테이션을 돌렸던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무승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광주가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2대 0으로 강원의 승리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중 수요일 저녁에 K리그 리그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이미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